이준석 신당 저는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한마디로 용두삼이. 처음은 창성하지만 나중은 뱀꼬리가 된다. 이 말씀인 것이거든요. 지금 그 이뇨한 위원장의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보면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예. 결국 한석이라도 이기는 당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승리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나왔을 때 사실 보수 영역에서 끌고 나올 수 있는 그 인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대선에 이대남이라고 표현하는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 그 부분이 돌아섰지 않습니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전화에 대한 허달이 궁금한.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의사이냐? 좀 칭찬을 해주셨어요.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 약을 먹어야 돼.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돼.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공감했고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그 환자가 이준석 대표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치 진단입니다. 정치 진단을 받고 누구 한 사람을 겨냥한 거 아니에요. 환자는 뭐 지금 누구야? 국민의힘이 환자지. 사실은 뭐 최종적으로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용산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아무런 소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당이야 뭐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변화가 있겠어? 지금까지 뭐 처방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약효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약을 먹이려면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먹지 않는 약을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응? 자, 두 인물이 얘기를 꺼내는데 공통적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일단 환자가 있고요. 처방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약먹이기란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 표현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표현만 같이 실제 설명한 내용들은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바로 나오네요. 환자는 과연 누굴 말하는 건가? 두 사람이 각각 환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말하는 환자는 누구?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환자는 과연 누구일까? 여기서 이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선 요거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두 인물이 각각 말하는 환자는 누구라고 지금 보이십니까? 뭐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우선 인요한 위원장이 보는 환자는 국민의힘. 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환자는 누굽니까? 국민의힘이라고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어요. 아, 둘 다 국민의힘이다? 네, 지금 그러니까 처방은 잘했는데 예. 뭐 약을 뭐 먹을지 안 먹을지 지금 그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은 약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금 약 안 먹는데 잘 되겠어 이런 겁니까? 네, 뭐 글쎄 그러는 거잖아요. 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예. 어쩌다 지금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탄이 드십니까? 네, 갑자기 무슨 환자 막 이러면서 예. 환자 취급하면서 전부 다 막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 주말 약간- 동안에 환자가 서울에 있느냐 부산에 네, 있느냐 뭐 막 이렇게 그 시작이 하여튼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데 지금 두 분이 만나가지고 예. 뭐 동일하게 그 환자를 국민의힘이라고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당을 환자로 보는 건 공통적이다.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힘을 걱정해서 더 잘해라 예. 뭐 이런 취지로 할 수가 있는데 예. 잘못 비춰지면은 마치 국민의힘만이 무슨 환자고 예. 다른 건 다 정상이고 뭐 이런 식의 지금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환자가 아니에요? 민주당도 여태까지 지금 환자한테 가만히 지금 조용히 있잖아요. 우리 그 다 아시는 예. 이재명 대표. 예, 가만히 지금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유독 국민의힘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국민의힘만 좀 아픈 것 같다 예, 왠지. 마치 국민들 보시기에 그런 착각을 지금 일으키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물론 이뇨한 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애정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진단해서 우리가 더 잘하자 이런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예. 항상 그 취지와 그 어떤 그 실행 이후의 결과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취지와 동떨어지게 예. 약간 희화적으로 좀 돼버리고 그래서 예. 저는 조금 마음이 좀 이상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옆집 정당 소속이신 소가본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약간 그러니까 옆집 뭐 나란히 있으니까요. 이 당이니까. 옆집 아저씨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은 아니고 아무튼 이 이웃 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웃 정당에 계신 서가본 전 의원 계신데 그 화면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환자로 보는 건 누구?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환자로 보는 건 누구일까? 각각 누구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윤여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 예. 보이고요. 김종인 그 위원장인가요? 예. 명백히 얘기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다. 용산.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을. 예. 처음에 국민의힘이라고 했다가 결국 추가 설명이 국민의힘은 나왔다. 용산만 바라보니 예. 결국은 근본적으로 환자는 용산에 계신 그분이 아니냐, 윤석열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렇게 예. 읽으셨는데 이거 내가 다른데 그러면은 지금 읽은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약을 안 먹고 있다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당도 안 먹고 지금 용산도 안 먹고 다 안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처방이 잘못됐어요. 오. 처방 국민들은 분명하게 처방을 그 용산과 김기현 지도 체제,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들이 이미 처방을 내렸지 않습니까? 결론을. 그리고 혁신위원장이 닥터 린턴이라고 그래야 된다면서요. 인요한 우리 동네 형입니다. 여한이 형입니다. 저로서는 동네 형이요? 순천에 저하고 인요한 순천. 의원하고는 형 동생하는 여한이 형 사이입니다. 예. 그런데 의사로서는 정말 명의였는데 예. 집권당 국민의힘을 고치려 온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의사로는 예. 지금 대략 난감이겠죠. 왜냐? 다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은 약이 아니고 예. 수술을 원했거든요. 수술을 원했는데 수술을 원해서는 집도 수술을 잘하는 칼질 잘하는 의사가 와야 되는데 예. 가정의학과 의사가 오셔서 예. 자꾸 약만 먹어라 그러니 다 불편한 거죠. 지금 정미경 의원님 우리 당 지금 대단히 불편해요 라고 하신 것들이 예. 그냥 쾌도난마처럼 정확하게 처방해서 수술해버리면 되는데 예. 찝쩍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아무런 결론은 안 나와요. 결론도 나오지 않고 누구도 다 억울하고 시큰둥하다고는 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잖아요. 모든 만악의 근원은 예. 용산에서 나오는데 예. 그리고 용산만 용산만 바라보는 정당인데 밑에 사람들 뭐 영남의 중진들 수도권에 가라. 김기현 대표 뭐 어디 출해라. 예. 뭐 이렇게 이 머리와 뇌와 심장이 지금 고장나서 수술해야 되는데 팔다리만 자르겠다고 하고 있고 예. 심지어는 수술도 안 하고 약만 먹이려고 그러니 누가 약을 먹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잠깐 아까 요 말씀 예. 하시기 전에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그 전에 인유한 위원장을 이제 동네 형이라고 그렇죠. 우리 순천의 형입니다. 그러면요. 저랑 가까운 사이고요. 근데 가까운 사이고 동네 형인데 그 동네 형이 지금 고생하고 있죠. 국민의힘으로 간 거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건 정치는 예. 누군가는 해야 되고 예. 또 윤여한 위원장도 지금 원래 정치적 성향이 보수입니다. 보수라고 해서 제가 서로 이 적대 씨하고 친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 정치적 성향과 인간적 친불치는 알겠습니다. 다른 거죠. 섭섭하지 예. 않다는 걸로 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그거 원래 보수 또 아쉽다고 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섭섭하지 않은데 좀 아쉽다 뭐 이런 예. 뜻으로 예.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오늘 모습이 저랬어요. 그리고 약간의 말하는 분위기는 살짝 다르긴 했는데요. 공통점도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사실은 이런 뭐 환자 약 이거에 대한 얘기도 약간 결이 다르지만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로를 놓고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우선 그 화면에 좀 정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부터 소개해드리죠. 이겁니다. 최근에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중에서 일관되게 이해하고 있죠. 끝까지 안으려고 노력할 거다. 신당 발표 혹시 나중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끝까지 안겠다 품겠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반면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얼마 전에 당의 미련 버려라.
뭐 결단 내려라. 무소속인 모두. 그러니까 나오라는 소리로 지금 들리는 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입장이 좀 다른데 그런데요. 이 입장뿐만 아니라 특히 신당을 놓고서도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주제로 좀 가보겠는데 오늘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인요한 위원장 만난 뒤에 기자들 앞에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신당 관련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관련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죠. 저는 뭐 미련이 버리다는 말은 뭐 내 방송에 나가서 뭐 몇 달 전서부터 미련 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미련을 가졌는들 뭐 할 거예요? 과거에 내가 당 대표를 했다는 그 미련이라는 건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시험을 나는 무슨 당을 새로 만들었는데 내 스스로가 거기에 뭐 내가 뭐 힘을 실거나 내가 뭐 직접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신당은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다거든요. 그건 두고 봐야 알죠.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이 진짜 이번 계기에 우리나라 정치판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면 성공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 알쏭달쏭 얘기를 하는데요. 뭐 두고 봐야지 하면서 근데 뭐 시기적으로 왔다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이게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말이고요. 그리고요. 이 신당과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목소리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님은 저한테 결국 젊은 사람이 도전하기 좋은 시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당신께서 이제 그 미련을 버렸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걸 옆에서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얘기해서 바뀔 수 있다는 미련을 버려라. 저는 그럼 날짜를 긋고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알겠다고 할 수 있는 준비를 같이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네. 당을 떠날 결심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냉정하게 봅시다. 현실을. 그 다른 당 만드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또 우리한테는 물론 도움 안 되죠. 그리고 그 용기 있으면 들어와서 치고받고 우리하고 싸우고 우리 쪽 들어와서 다 이제 들어줄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최인영 변호사. 또 인요한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나가서 신당을 만들 경우 뭐 국민의힘에도 물론 도움은 안 된다. 그러나 이준석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 신당 저는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한마디로 용두삼이. 처음은 창성하지만 나중은 뱀꼬리가 된다. 이 말씀인 것이거든요. 지금 그 인요한 위원장의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보면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그 다가오는 내년 4월 10일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대선 2라운드로서 가장 이념적인 총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이념적 총선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대선 불복과 같은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총선적 성격보다는 오히려 대선 2라운드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 성격 자체가 이념 투표로 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3지대가 설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이죠. 지금은 민주당과 어떤 그 국민의힘의 양당에 대한 어떤 그 신물이 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퍼센티지가 높다라고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갔을 때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나가봤자 별거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동시에 국민의힘도 도움이 안 된다. 국민의힘이 결국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이 말을 하죠. 되게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없지만 안 되게 할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게는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고춧가루 정당은 충분히 되죠. 그렇지만 고춧가루가 고춧가루 정당이요? 그렇죠. 고춧가루 정당이 된다고 해서 본인이 뭐가 됩니까? 본인이 요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남의 요리는 망칠 수 있다? 그렇죠. 그건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춧가루 정당이 되느냐, 오히려 메인 디쉬가 되느냐,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인요한 위원장님이 혁신위원장이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춧가루 정당 남한테 고춧가루 뿌리지만 보이는 메인 디시 못 된다 이건데요. 조승현 민주당 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이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에 계시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여론조사 때 이른바 이준석 신당을 집어넣고 여론조사를 한번 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준석 신당의 경우 지지율이 한 10% 이상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도 상당히 가져오는 걸로 결과가 여론조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등장하고 출범한다면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좀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일단 예. 그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예. 국정운영 기조라든지 스타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 영역으로 튀어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구가 될 수 있는 게 이준석 대표라든지 유승민 예.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영역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메인 디시와 고춧가루를 말씀하셨는데 메인 디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한번 그렇게 당해놓고 또 속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고춧가루라도 뿌리고 싶은 심정이 있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질문은 그 고춧가루가 국민의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한테도 가냐 이거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년 총선이란 거는 예. 진영과 뭐 범민주, 범보수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한 석이라도 이기는 당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승리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나왔을 때 사실 보수 영역에서 끌고 나올 수 있는 그 인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대선에 이대남이라고 표현하는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 윤석열 예. 대통령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 그 부분이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오면은 지금 선거법도 아직 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비례신당이라 이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보다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니환 의원은 자꾸 90력으로 모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냥 원심력이 아니라 이번에 사실 실기를 하게 되면은 아직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명분도 자꾸 잃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통합을 얘기하고 끌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자꾸 이렇게 튕겨나가고 이런 모습이 보기가 안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결국에는 원심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도 만나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 밖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심력으로 작용했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학관계에 의해서 신당이 창당이 될 거로 보여지고 그것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일단 내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 리스크가 되는 거 그럼 아닙니까? 제가 추가 좀 짧게 드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등장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제 느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고 예. 민주당에서 어떤 인자를 빼간다. 예. 그랬을 때 2015년 전례를 봤을 때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을 때 평화가 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평화가 왔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안철수 전 대표가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평화가 그런 왔다, 효과가 또 감사할 있지 수도 않을까.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그때 보니까 평화가 왔다, 감사하다. 이번에도 비슷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말씀입니다. 분석은 조금 다르지만 고춧가루 정당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무튼 두고 봐야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진행이 되는 모습은 있어 보인다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주제는 사실은 이준석 신당을 약간 좀 전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와 만났다라는 얘기를 꺼내놔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는데 이분이 손을 드셨군요. 제가 만났습니다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다른 비명계 의원의 어떤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능성은 다 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 어느 거는 경우나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셨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유쾌한 결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부에서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저를 불태울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명계가 어떤 의원이 이준석 의원하고 만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국힘을 대체할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인지 네. 제3 정당을 만들겠다는 건지 전자는 굉장히 협소할 것이고 후자로 가면 좀 넓어지겠죠. 좀 간극이 좀 많이 넓잖아요. 예. 그건 현실적인 선택지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 만났습니다라고 스스로 밝혔어요. 그러면서 어떤 가능성,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열어둔 상황이거든요.
다음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요 얘기인데요. 요 비명계 의원을 만난 부분, 요거와 관련된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명계의 대표적인 그 인물인 이원욱 의원과 같이 이제 정보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원욱 의원은 그러지 않아도 그 보도가 나와서 자기 주변에 있는 비명계 그 사람들과 연락을 취했답니다. 그랬더니 전화 받은 사실도 없고 뭐 같이 만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이상민 의원은 만났다고. 예, 그러니까 예, 이상민 의원을 만난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지금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이상민 의원만이고 다른 의원은 아직 확인은 안 됐다. 있을 수도 있지만 확인은 안 됐다 이겁니다. 서가본 의원님. 네. 일단 그러면은 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손을 잡을 것 같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의원의 발언만큼이나 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다. 예, 왜냐하면은 이상민 의원은 18대 때도 예.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그때 충청당을 만들었던 이회창 전 총재 그 당으로 입당을 해서 국회의원 그리고 가신 적이 있다. 18대 때 갔다가 그 당이 해체되고 나서인지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다시 또 민주당을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주류적 그 사고로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비주류였죠. 좋게 말하면 뭐 비판자적 입장으로 정치를 해왔지만. 서가본 전 의원님은 이상민 의원과 안 친하신가요? 친한데, 예, 친했습니다. 친했는데 예. 정치적 행보는 늘 좀 달라왔습니다. 지금도 막 복잡하게 이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내가 국회의원이 될 길은 어느 길인지. 예. 과연 민주당으로 계속해서 내가 출마했을 때 충청도 예. 대전에서 과연 이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출발점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 아주 간단한 복잡하게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나 또는 뭐 이익을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선인데 요즘 저 상황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상황이 민주당이 좀 더 좋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도 다 그렇고 민주당 이길 거다 다들 이런 상황이고 지금 또 현재 예. 지금 전국을 봐도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나 인요한 위원장까지도 전제를 그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이 어렵다. 이긴다. 국민의힘 집권 세력이 예, 어렵다. 이상민 의원의 심정도 예.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겠지만 지금은 복잡하거든요. 종천 의원은 종천 의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간금 얘기를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이거를요. 정미경 정치고 일단 이상민 의원 설명이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른바 이제 이상민 의원 등 뭐 다른 이른바 민주당의 비명계를 꼽히는 의원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이준석 전 대표 뜻대로 되는 거는 아니죠. 그러면 비명계 의원 입장에서 저는 선택지가 그 각자 다 틀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 수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려줄 사람은 살려주자 한다면 조홍천 의원 정도는 살리고 나머지는 뭐 죽이자 이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조홍천 의원이 갑자기 여기서 떠오르는 게 수박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당도 뭐 이걸 생각하시는 겁니까? 당도가 좀 다르다 이겁니까 지금? 아니 그건 제 표현이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나온 표현이 언론에서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당도 가지고 수박을 또 분류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근데 이제 그중에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홍천 의원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결이. 그러니까 반응이 지금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그 이준석 신당도 자기한테 하나의 그 선택지 중에 하나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도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요.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의 예가 있죠. 과거에 이제 그렇죠. 당을 옮겼죠. 당을 옮겼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자유한국당으로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어요. 기억하시지만 그럼 이상민 의원은 선택지가 여러 가지죠. 비명계만으로 또 민주당 내에서 신당을 하나 만들 것이냐,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 신당하고 손을 잡을 것이냐. 뭐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유리한 걸 할 거고요. 사실은 비명계 쪽에서 의원들이 5명이 의기투합해서 신당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만들다가 그 힘이 조금 우리가 부족하다 하면은요 사실은 그냥 뭐 이념이고 정책이고 뭐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바로 막판에 그냥
이준석 신당이든 뭐하든 다 합칠 이른바 수가 연대 있어요. 연합 이런다 이거죠. 예, 그래갖고 뭐 무슨 연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갖고 나와서 그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니라고 그래서 뭐 내일도 아니라는 법이 없고요. 예. 오늘 예스라고 해서 내일도 예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 저거는 그냥 계속 지켜보고 국민들께서는 조금 이제 이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언론에 계속 떠오르고 언론에서 계속 잡아주고 인터뷰해주고 예. 막 이런 그런 거가 목표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노출 빈도가 많을 때 사실은 선택의 그 기회가 더 훨씬 예. 높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각 뭔가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복잡할 거다. 당사자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생각해야 될 거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문제네요. 결국엔요. 사실은 이 총선까지 뭐 한 5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요. 그 5개월은요 보통 때 같으면 한 5년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늘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보면은.